역사와 인물 속 숨겨진 경제 이야기. 오늘도 경제의 숨겨진 이야기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주식시장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민이는 주식시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럼요.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 아니에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경제 뉴스에서는 빠지지 않는 편이에요. 오늘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아볼 거예요. 저는 최초의 주식시장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주식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최초의 주식 거래소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죠. 이건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가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동인도 회사는 먼 바다를 건너서 후추나 향료 등을 수입하는 회사였어요. 동인도요? 인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그 당시에는 동인도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배를 타고 나가서 물건을 사오는 일이 더 힘들었어요. 거센 파도를 만나 배가 부서지기도 했고 또 해적의 습격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동인도 회사 직원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동인도로 갔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는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동인도에 가서 물건을 사와서 팔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요. 그러다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주식회사예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고 또 큰 배를 건조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기도 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 그렇게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가 된 거예요? 맞아요. 동인도 주식회사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또 자금을 낸 사람들에게 증서로서 주식을 발행해줬어요. 주식을 산 사람들은 본인이 투자한 돈의 비율에 맞게 무역으로 얻은 회사의 이익을 나눠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이익을 나눠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각자 투자한 자금을 초과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의 주식회사랑 아주 같은 모습이네요? 그렇죠. 최초의 주식회사가 지금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럼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동인도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는 1602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0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죠. 와, 주식회사의 역사가 400년이나 되었다는 말이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사가 훨씬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계 주식시장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알아보면 좋을 만한 사건이 1929년 미국에서 일어난 대공황입니다. 이때 생긴 말이 하나 있는데 검은 목요일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검은 목요일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목요일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검은 목요일은 대공황이 시작된 날이에요. 1929년 10월 24일로 이날 미국 뉴욕의 증권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하게 됐죠.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팔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주식의 가격이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로 생각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곤 했어요. 따라서 주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고 은행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돈을 찾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큰 문제가 그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모두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돈이 부족했고 기업들은 운영이 힘들어져 문을 닫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래서 대공황이라고 불렀나 봐요. 사람들도 회사들도 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 미국의 실업자가
1,50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역시 줄였어요. 그러자 미국과 무역을 하던 다른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됐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수출이 줄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거네요. 정확해요. 미국의 대공황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확산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대공황이 회복되는 데는 얼마나 걸렸나요? 대공황의 여파는 1930년대 내내 지속됐어요. 미국 경제는 이때 약 10년간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죠. 경제 상황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 건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였어요. 뉴딜 정책은 댐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다시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했죠. 뉴딜 정책 덕분에 일자리를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실업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경제가 점차 회복됐죠. 이렇게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있긴 했지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해 왔어요.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볼까요? 주식시장이 처음 시작된 17세기에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단순한 형태였어요. 동인도 주식회사 때요? 맞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주식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됐어요. 특히 18세기와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산업 자본주의가 확립되었고 더 많은 기업들이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활발해졌어요. 상업혁명이 주식시장 발달에 영향을 준 거네요. 그렇죠.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도 이때쯤인 1792년에 처음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주식시장은 1956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때 당시의 이름은 대한증권거래소였어요. 당시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발전했죠. 보민이는 코스피라고 들어봤나요? 네, 그럼요. 뉴스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 코스피라는 주가지수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코스피는 한국 종합 주가지수를 의미해요. 코스피가 도입되면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주식 거래도 더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IMF 외환 위기도 큰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외환 위기라는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더 많이 참가하게 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국제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000년대에 인터넷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온라인 주식 거래가 활성화됐어요. 온라인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가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투자 방식도 크게 변화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죠. 그럼 인터넷이 없을 때에는 주식을 어떻게 살 수 있었나요? 설마 직접 가서 산 건 아니겠죠? 딩동댕! 인터넷이 없던 옛날에는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증권거래소에 있는 주문표에 내가 살 주식이 뭔지, 얼마에 살지를 적어서 내면 직원이 일치하는 거래를 찾아서 처리를 해줬죠. 거의 수작업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점점 커지고 주식 주문이 많아지자 직원들의 실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1970년대 말에
증권시장 전산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현재 주식시장 모습과 비슷해질 수 있었던 거죠. 주식시장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 발전했던 거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시장이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경제의 발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해요. 주식시장을 이해하게 되면 경제의 큰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누구나 쉽게 주식에 접근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전 세계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죠. 저도 성인이 되면 주식 투자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뉴스에서 주식시장 이야기가 나오면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래요. 오, 아주 좋은 자세예요. 우리 경제에 있어 주식시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식시장과 경제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면서 역사와 인물 속 숨겨진 경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영상들로 여러분의 경제 지식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었길 바랍니다. 역사와 인물 속 숨겨진 경제 이야기 덕분에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